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난주 너무나도 역대급 한 주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잠시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보합권 등락으로 현재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에서도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감 지수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게는 말 그대로 핫한 한 주였죠. FOMC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 그런데다가 고용 보고서로 이어지는 빅 이벤트를 줄줄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 유가, 달러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월요일인 오늘은 이런 랠리에 대한 좀 부담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숨 고르면서 잠시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2% 넘게 올랐고요. 다시 한번 4.66%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50bp 정도가 빠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반발 작용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난주에 금리 급락이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 공매도, 그러니까 숏 커버링을 좀 급격하게 들어왔던 숏 커버링으로 인한 요소가 굉장히 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요철 구간을 한 번씩 거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유가도 살짝 올라오면서 WTI가 다시 한번 81달러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특별하게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니었지만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서 대이란 제재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 우리가 현재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성장주 섹터였는데 이쪽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급등 랠리가 있었다가 오늘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나 봅니다. 살짝 조정받는 모습 잠시 후에 월가이드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셨던 것처럼 하단부는 탄탄하게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 지난주 실적 발표 전으로 좀 주춤했던 애플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오픈 AI의 AI 데브데이, 그러니까 개발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신규 AI가 공개가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가 탄탄하게 흐름을 또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자신감이 살아난 게 가장 큰 자산으로 보여집니다. BCA 리서치에서는 공식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레미 시겔 교수 항상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한 발짝 더 갔습니다. 이제는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마감 지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랠리를 펼치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핀비즈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기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가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금융, 에너지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빅테크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가 모두 1% 안팎으로 상승했고요.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등도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4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간밤에는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 이슈들 꼽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테슬라는 저가형 신차 생산 소식을 발표하고 장 초반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40% 급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바이오엔테크는 깜짝 순이익 달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DC 네트워크는 예상치 못한 분기 손실의 폭락세를 나타냈고 솔라이즈의 경우에는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하자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메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저가형 신차 생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약 3천만 원대의 저가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현재 독일 공장에서는 유럽의 최고 인기인 모델 Y를 생산하고 있고 공장 증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저가형 신차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시작 일정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약 한 달 전에 중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산된 이 모델 3가 유럽 내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더 작고 또 저렴한 테슬라 신차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지난주에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간밤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메가 이슈로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급증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험 사업이 호조를 보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반면 유틸리티와 에너지, 철도 사업의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약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증가를 했는데요. 투자 손실이 241억 달러나 되는데 대부분 애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버크셔가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죠. 이번 3분기에 12%나 하락을 하면서 투자 손실을 키웠습니다.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상위 5개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종목별 등락률을 보면 쉐보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분기에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 주식 매매가 감소한 점도 있고 또 고금리로 이자 수입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 이슈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